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동해방투쟁연대 유튜브 방송 가자 노동해방입니다.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오늘 오연홍 동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연홍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하러 나오셨습니까? 예, 수시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문 조선일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가 여전하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재미있는 사설 하나 읽었어요. 4월 17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이 백신 기술 공유돼야 석학 175명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특허권에 얽매이지 말고 이 코로나 백신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노동해방투쟁연대 같은 경우야 제약회사나 병원들이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골몰하는 모습을 규탄해 왔고,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전반을 국유화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죠. 그랬죠. 예, 당연히 코로나 백신 특허권은 폐지돼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이 사적재산권과 특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우익신문이 특허권 중단을 말했다. 믿기지 않는데 말이죠. 예. 그럼 그 석학 175명의 제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석학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들이더라고요. 그 프랑스의 전 대통령 올랑드, 또 소련의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 또 영국의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집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4월 15일자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요. 편지 내용이 뭔가 보니까 코로나 백신 특허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켜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아니, 한때 잘 나갔던 유명한 양반들이 갑자기 왜 특허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죠? 예, 요즘 한국도 백신 문제로 좀 말이 많죠. 그렇죠. 특히 11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호언장담을 해왔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백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나라들이 철저하게 자기 나라 수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의 공유, 또 복제 생산을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디어로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도 놔두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알아봤더니 참 복잡하네요. 유럽연합이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영국이 이제 그 백신을 영국으로 수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유럽연합이 거절했습니다. 네. 애초에 계약은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으로 다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걸 이제 뒤집은 거죠. 또 반대로 옥스포드 바이오메디카, 코브라 바이오로직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영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영국과 유럽연합 양쪽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어요. 자, 근데 영국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영국 내부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을 쓱 넣어버린 겁니다. 서로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은 백신 독점의 정점에 서 있는데요. 그 유명한 백신 화이자, 모더나, 이런 제품들의 특허권을 딱 걸어놓고 미국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수출을 규제하겠다. 네. 말 그대로 특허권을 무기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글 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일시 중단시키고 기술을 공유해서 한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예. 제가 인용했던 그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기술 공유라는 비상수단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면서도 이렇게 결론 내려요. 집단 면역이 까마득한 나라 처지가 되다 보니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라도, 즉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라도 이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보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그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잽싸게 낚아채워서 이 정부를 까대고 싶었던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데 골몰하면서 사실 코로나 위기는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 노동자들에겐 끊임없이 감염병 예방법을 들이대면서 투쟁의 권리를 억압했던 자들이 바로 얼마 전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감염병 예방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위선의 극치죠. 여기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털것만큼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배자들은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할 거라는 그런 진단이 나돌았었는데 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저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은 더 심각하게 위축돼 버렸죠. 예, 그러면 이제라도 특허권을 유예하고 각국의 백신 공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독재 생산 할 수 있게 하자는 이 주장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자들이 그 특허권을 순순히 반납할 리 만무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지배적인 거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그 마스크 대란 때도 상황이 좀 비슷했는데요. 네. 이때다 하고 달려든 업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위기를 자신들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죠. 네. 아주 알량한 수준에서 뭐 규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끝까지 이른바 시장의 자율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신주단지를 꼭 붙들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많은 업자들이 끝까지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화두가 된 특허권도 사실 자본주의에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뭐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이 돼버렸죠. 네. 자, 근데 이 세계 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별 국가들이 네. 전쟁이나 재난 상황 같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이른바 강제 실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면 실제로 발동된 사례도 있겠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이즈가 창궐을 했잖아요. 네. 그때 남아공 등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 강제 실시권을 발동했습니다. 덕분에 연간 1인당 1만 달러 수준의 약값을 1달러 수준으로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예,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운동과 투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자본의 이윤을 채우는 것, 이 자본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예. 렌트겐 이분은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인류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재산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실과 비교해 보면 이건 그야말로 동화 같은 얘기네요. 예,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X선 정말로 유용하게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죠. 근데 또 현실을 보니까 그 X선을 이용해서 누가 돈을 벌고 있나? 병원과 의료기 제조업체들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인류의 성과를 날로 먹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백신 특허권도 뭐 같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특허권을 유예하자, 기술을 공유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죠. 제약회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 제약회사들의 성과를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진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제약회사의 자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무려 13조 원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해 940억 원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투입을 했고요. 올해는 2,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많은 돈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세금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들어갈 예정인 거죠. 이것을 그 제약회사 자본가들이 날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기꺼이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임상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임상 실험의 결과 또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이 국제적으로 공유됐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죠. 요컨대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지원 또 국제적인 협력,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인류적인 위기, 또 마땅히 우리 인류 전체 공동의 자산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자신들만의 그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백신 생산을 국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목조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상공회의소는 한술 더 떴는데요.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정지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소리죠. 예. 그들은 특허권 같은 방식으로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줘야 제약회사들의 연구와 혁신이 장려된다. 그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죠. 혁신하려면 특허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까놓고 말해서 보통 백신 개발한다고 하면은 뭐 5년, 10년, 15년 이런 긴 세월이 그렇죠. 소요가 되죠. 자, 그에 비한다면은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네. 물론 여전히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요. 이런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진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 이유였죠. 네. 비교해 보면요, 한창 사스 바이러스가 네. 창궐했던 무렵, 그때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 사스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예상보다 빠르게 이 사스 확산 분위기가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손을 털어버리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특허권 따위가 아니라 돈벌이가 안 된다 싶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털어버리는 게 바로 그 제약회사 자본가들의 생리임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토록 이제 혁신을 원한다면 이 개별 자본가들의 또는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연하고 폭넓게 사회적인 지원과 네. 공동의 노력,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특허권을 폐지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그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서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미국 상공회의소의 말처럼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업계 이윤을 향한 이심 때문에 대중 전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175명의 공동 서명이 담긴 편지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텐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이 아직 충분한 백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충분해요? 얼마나 안 충분한가 봤더니 현재 미국이 확보한 백신 계약 물량이 미국 인구 대비 197%라고 합니다. 2배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경부터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이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몇몇 나라에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예, 결과는요. 번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그 부유한 국가들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세계 한쪽에서는 이미 백신이 남아돌기 시작했는데 세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신을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접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의 현실이죠. 감염병 위기의 특징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수 제약회사 자본의 특권과 이윤을 위해서만 백신을 생산하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 또 그 백신의 특허권을 유예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오직 자본의 이윤을 중심에 놓고 이 위기, 현재 위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다름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코로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인류의 목을 조르는 상황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네요. 예. 이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않고서 포스트 코로나를 기획한다? 이건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 고민들 앞으로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